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공통수학 수원을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년도 중3 학생부터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육 과정이 조금 많이 바뀌죠. 1학기 때는 공통수학 1, 2학기 때는 공통수학 2,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의 대수, 그리고 미적분 1, 그 다음 확률 통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15개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조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과목은 과목 명칭만 이름만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요소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크게 많은 부분은 변하지는 않지만 차후에 수업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15개년 개정 과정하고 차이점도 조금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원리 공통수학 수업 내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선 첫 번째 단원에 다항식 파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크게 다항식에서는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때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곱셈 공식, 그리고 다항식에 대한 나눗셈. 물론 이제 중3 때는 나눗셈을 하진 않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추가로 나오게 되는 그 다항식의 나눗셈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들이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조금씩 더 추가되고 세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이 뭐냐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잠깐 아주 조금 항등식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보다는 헐 그 내용이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 부분, 물론 이 나머지 정리 또한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한 그런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 파트에서 이제 마지막에 인수분해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인수분해는 중3 때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항식을 두 식의 곱의 형태로 변형하는 꼴 인수분해다. 자, 물론 이제 뭐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용은 좀 많지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를 왜 하는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수분해는 결국 뭐다?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단원은 뭐냐면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가 있습니다. 자, 2단원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보지 못했던 복소수라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 복소수라는 것은 자, 실수 범위에서 허수라는 범위가 포함되면서 수의 범위가 기존의 수의 범위보다 조금 확장된다. 그 수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원이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은 중3 때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뭐,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라고 해서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된다, 또 붙여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보시면은 자, 2차 이상을 우리는 3차, 4차, 얘를 우리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있지만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뿐만 아니고 3차 방정식에서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세제곱은 1이다 라는 이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흑은은 관계된 여러 가지 식들. 물론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다. 뭐 x, y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연립 2차 방정식.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연립방정식, 그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방정식, 뭐 다르게 표현하면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차수가 뭐다? 2차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2차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에서 대입법 아시잖아요, 그쵸? 1차식은 한 문자에 관해서 풀어주고 2차식에 대입해서 푸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등식. 자,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는 1차 부등식, 자, 연립. 자, 1차를 연립하는 형태,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1차 부등식. 그리고 이제 2차 패밀리에 해당되는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자, 판별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단원은 이제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에는 순열 조합.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그죠? 주사위를 던진다 또는 동전을 던진다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그 중에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는 조금 더 뭐 마찬가지 중학교 2학년에 비해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음, 행렬. 자, 행렬은 앞에 서두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이제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기존에 예전에 이제 행렬이라는 그 단원이 있었는데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행렬이 속해지게 되었습니다. 포함되게. 자, 행렬에는 여기서 이제 2x2, 그죠? 2x2, 이행열에 대한 행렬은 포함되고요, 그죠? 그리고 행렬의 역행렬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역행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어진 이 행렬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행렬 단어는 조금 단순한 내용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다항식부터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미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x제곱, 그 다음에 x, 그리고 상수를 뭐라 그런다? 항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여기서 얘를 부를 때 우리는 x제곱의 항이다. 그리고 얘는 x항이다. 얘는 상수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항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수 또는 문자의 뭐로? 곱하기로. 그죠?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상수항은 뭐냐면은 특수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상수항이다. 즉, 마이너스 3과 같이 숫자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상수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는 무엇이냐?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 그러죠. 그쵸? 마이너스 5x다. 그럼 문자 앞에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쵸?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개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x다. 그럼 여기는 뭐가 곱해져 있죠?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1이 개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2분의 1x 또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 2분의 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x 앞에 곱해진 2분의 1이 개수가 된다. 자, 다항식.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무엇으로?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단항식은 뭐냐면 항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항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항의 차수는, 자, 차수라고 하는 것은 가령 쉽게 설명하면 x는 1차고요. x제곱은 뭐다? 문자가 x 곱하기 x죠. 두 번 곱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2차라고 부릅니다. 그럼 x가 세 번 곱해지면 뭡니까? 3차죠. 네 번 곱해지면 뭐가 되겠다? 4차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항의 뭐가 된다? 차수가 된다. 자, 다항식의 차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차수가 가장
그 다항식 내에 있는 자 문자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친구가 그 항의 차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동류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류가 같은 항이다. 즉, X항은 X항끼리 동류항이 되고, Y항은 Y항끼리 동류항이 되고, 상수는 상수끼리가 동류항이 된다. 즉, 그래서 동류항이 되기 위해서는 문자도 같아야 하지만, 차수도 서로 같아야 하지만, 동류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동류항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덧셈 뺄셈,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는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령 뭐 x하고 y를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x 더하기 2x는 몇 x가 됩니까? 3x가 되죠. 그렇죠? 예, 이와 같이 동류항끼리만 그 식의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다항식 3x 세제곱 자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6은 자 이 식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xy에서 x의 개수는 무엇이냐?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니까 5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x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5y가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3차식이고, 그쵸? x에 대한 3차식이 되고, 상수항은, 즉, x에 대한 하면 나머지 문자들은 상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x에 대한 3차식이고, x를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6이 상수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y에 관해서는 몇 차가 된다? 2차가 되겠죠, 그쵸? y에 관해서는 2차가 되겠고, 상수항은 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상수항이 된다라는 거죠. 자, xy에 대한 4차식이고 x하고 y를 둘 다 문자로 보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x제곱 y제곱이니까 문자가 몇 개씩 곱해져 있다? x 2개, y 2개, 합해서 4개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4차식이라고 부르죠. 대신 xy에 대한 4차식이라고 하셔야 하고요. 상수항은 이때 xy가 다 문자이기 때문에 오직 숫자로만 이루어진 6이 상수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다항식의 정리를 빼먹었네요. 자, 다항식의 정리는 자, 식의 내림차순, 오름차순. 자,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차수가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가령 이 식에서 살펴보시면은 x제곱이 있죠. 그리고 x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가 상수항이다. 이 차수가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로 정리된다.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x에 대한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차수가 상수에서 1차, 2차로 차수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차수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커지는 경우를 오름차순의 정리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쵸? 여기서는 x에 대한이냐, y에 대한이냐에 따라서 x에 대한 하면 x가 문자가 되는 거고요. 그쵸? y에 대한 하면 y가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문자면 나머지 아무리 다른 뭐 y나 뭐 g나 다른 문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자들은 상수 취급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xy에 대한 하면 x와 y 둘 다 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느 한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 동류한끼리만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가로가 있을 때는 가로를 먼저 우선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물론 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상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 법칙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물론 이는 덧셈에 대한 이죠. 자, 결합 법칙 가로가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원래 기존에 앞에 있던 가로가 뒤로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 얘를 우리는 결합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여기서는 내용이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x에 관한 내림차순. 그럼 여기서 x의 식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x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내림차순이므로 차수가 점점 어떻게 돼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 그러면 차수가 제일 높은 마이너스 3 x 세제곱이 앞으로 와야 할 것이고, 다음이 x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세제곱 다음에는 3x제곱이 와야 되고, 마이너스 2y의 x. 자, 잠시만요. 여기서 x항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x로 묶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제곱, 여기에 g제곱이랑,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2y. 그래서 마이너스 2y의 x가 오고, 나머지는 상수가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4y제곱 g는 이렇게 상수항으로 뒤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x세제곱, x제곱, x, 그리고 나머지 상수와 같이 차수가 낮아지는 정리를 내림차순, 반대로 정리하는 경우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름차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동량끼리 잘 정리하시면 되고, 특히 가로 앞에 뭐 보기와 같이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가로 안에 부호가 바뀐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뭐가 쓰여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는 우선 자, 3번 문제 계산하는 과정이다. 가나다의 알맞은 연산 법칙을 자, 구하시오. 자, 우선 첫 번째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x랑 2x 제곱이 이렇게 묶여 있죠. 그쵸? 그래서 얘를 묶었으니까 뭐라 그런다? 결합법칙이다. 결합법칙이다. 자, 그리고, x와 2x 제곱에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자리가 바뀌어 있다.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뭐 교환법칙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교환법칙이 되겠죠. 그쵸? 얘는 결합법칙이 되겠고요. 자,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 여기에 있던 가루가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A 자리에 주어진 값을 그대로 또는 B 자리에 그쵸? C 자리도 물론 마찬가지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산하면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쵸? 즉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쵸? 왜냐면 더 이상 식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B에 가로를 하시고 앞에 무엇을 곱해야 된다? 마이너스 1을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서 마지막 동료항끼리 서로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1번에서 잠깐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여기서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먼저 이렇게 마이너스 3을 뭐 함으로써 분배를 함으로써 그쵸? 식을 간단하게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라고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료항끼리 정리를 다시 하면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5b가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주어진 값들을 각각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것이 조금은 복잡하지 않은 그런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풀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그렇죠?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마찬가지 특별한 부분이 없고 혹시 문제 푸시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는 당시 곱셈이 있다, 그쵸? 여기서는 이제 지수법칙이 나오는데, 그쵸? 이 지수법칙에서는 밑이 서로 어떻게 돼 이래? 같아야 합니다. 밑이 같을 때, 그쵸? 예, 곱하면 지수를 더하면 되고요, 그쵸? 나누기일 때는 지수를 어떻게 합니까? 빼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클 경우에는요, 그쵸? 예, 빼는 건 맞지만 주어진 뺀 지수가 분모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분모로 가게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물론 이제 대수 쪽에 가게 되면은 지수 법칙에서 이제 지수의 유리수가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그때는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수의 음수가 들어가면 역수가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정에서는 지수의 유리수가 들어가는 것은 계산이 안 되죠. 따라서 뒤에 있는 나누는 수의 지수가 클 경우에는 지수를 바꿔서 큰 수에서 쉽게 해서 작은 수, 지수가 큰 수에서 지수가 작은 수를 빼주는 대신 그 뺀 결과가 어디로 가야 한다?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분모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점을 조금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곱하기가, 그러니까 가로가 있을 때는 지수끼리 서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가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지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배 법칙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따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셈, 당시 곱셈에 대한 성질, 교환 법칙 그대로 성립하고, 마찬가지 결합 법칙 성립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배 법칙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자, 조금 간단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m 그리고 x 플러스 n을 전개하는 가정이다. 기억 이열 중에서 분배 법칙이 사용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m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는 분배 법칙이 사용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로가 움직였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결합 법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mx가 앞으로 왔고 nx가 뒤쪽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교환 법칙. 그리고 마찬가지 x 곱하기 n이 n 곱하기 x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로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개해 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자, 이렇게 x를 이렇게 곱해 주는 거, 그쵸? 이렇게 곱해 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지만, 이렇게 모아 주는 거, 물론 여기서 인수분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쵸? 이것도 분배 법칙에 해당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필수의 제수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기. 자,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x 세제곱의 개수는 자, 1이랑 뭐랑 곱해야 되죠? 1이랑 5x 세제곱을 곱해야 x 세제곱이 만들어지고, 그쵸? 3x는 뭐랑 곱해야 됩니까? 4x 제곱이랑 곱해야 x 세제곱이 되고, 2x 제곱은 2x랑 곱해야 x 세제곱이 되고, 4x 세제곱은 3이랑 곱해야 세제곱의 항이 만들어지죠. 즉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동류항, 즉 x 세제곱에 대한 동류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개의 동류항을 각각 따로 계산하시고 그것을 모두 더해 주시면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 자, 여기에다 우리가 별표를 하나 해 볼까요? 자, 왜냐하면 문제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다. 이 그냥 쉽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주어진 식에다가 x에 1을 대입을 하시고 그 식을 계산하면
모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x의 1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은 상수와 개수의 총합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확인 체크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 x 5제곱의 개수를 각각 a랑 b라고 했을 때 a-b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이제 전개를 할 수도 있죠. 자, 전개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식을 전개하려면 치환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제곱이니까 똑같은 식이 두 개를 곱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적어 두시고 4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자, 최소한 어떻게 곱해야 됩니까? x랑 x세제곱을 곱해야 하고요. 마이너스 3x제곱은 마이너스 3x제곱이랑 곱해야 하고 x세제곱은 x랑 곱해야 4제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4제곱이 되는 것이 총 3가지가 생기겠죠? 얘네들만 계산해서 따로 더하시면은 그 개수가 a 값이 되겠습니다. 자, 5제곱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이너스 3x제곱이랑 x세제곱을 곱해야 5제곱이 되고 다음 x세제곱이랑 마이너스 3x제곱을 곱해야 5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서 x 5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x 4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가 모두 8일 때, 자, 개수가 둘 다 8이다. 그쵸? 둘 다 8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자, x 4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전개한다? x 세제곱과 3b, 마이너스 3bx를 곱하면 x 4제곱이 만들어지겠고요. 그죠? ax제곱과 2bx제곱을 계산하시면 4제곱이 만들어집니다. 얘네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계산을 하시면은 자,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b x 4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2ax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를 이제 합하게 되면은 2a 마이너스 3b의 뭐다? x의 4제곱이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x제곱을 한번 살펴볼까요? x제곱은 얘랑 얘랑 곱했을 때 x제곱 다음 얘랑 얘랑 곱했을 때 x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 외에는 x제곱이 만들어질 수가 없네요. 따라서 자, x제곱이 될 수 있는 게 2b x제곱 그리고 4a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2b 플러스 4a의 x제곱이 되겠고 자, x 4제곱의 개수와 자, 문제 조건에서 x 4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가 모두 8이다. 그러면 얘도 8이고 얘도 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자, 2b 플러스 4a가 8이 되고 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2a 마이너스 3b도 얼마다? 8이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자, 얘는 순서를 이렇게 바꿀게요. 4a 플러스 2b도 얼마다? 8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감법을 통해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x-1과 x제곱 -kx-4k의 전개식에서 자,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 -18이다. 자, 모든 개수의 총합은 식에 x에 -1을 대입하라 있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해라? -1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해서 계산한 식의 값이 얼마가 된다? -18이다. 자, -1을 대입하면은 -4가 되겠고, 그쵸?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k 마이너스 4k. 주어진 결과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놓고 방정식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이 나오는데요, 그쵸? 자, 오늘 수업은 곱셈 공식 전까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 이어서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본적인 곱셈 공식, 즉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곱셈 공식에서부터 고등학교에서 새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곱셈 공식까지 그 곱셈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차근히 천천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수업 잘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